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는 저희가 박사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만 미국 연준 기준금리 얘기를 했었는데 매파적 동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예상이 됐다는 그 분석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동결이 된 이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48%,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넘어선 것인데요. 어떤 의미인지 먼저부터 짚어볼까요? 예, 지금 뉴욕 증시가 이틀째 연속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예. 또 우리 코스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입니다. 네. 한마디로 미국의 FOMC에서 매파적 결정을 했다라는 어떤 이유를 지금 분석가들은 들고 있거든요. 그래픽 CG에서 보듯이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지수, 예. 특히 나스닥 지수는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가 포진해 있어서 금리에 특히 민감한데요. 예. 근데 참 이상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빠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불안감이 지금 정폭이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놓고 볼 때요. 우선 뉴욕 증권 시장이나 전 세계 증권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컸다. 그다음에 또 너무 이제는 금리 인상이 정점에 왔으니까 곧 금리 인하로 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컸고 이것을 샴페인을 좀 먼저 터뜨렸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정작 연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스탠스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9월 달 금리 동결 예결했었고 또 9월 달 동결한 이후에 11월이나 12월 중에 한 번 올릴 수 있다. 그 얘기도 똑같거든요. 거기까지는 100% 똑같습니다. 딱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뭐 있어요? 한 가지 달라진 게 이른바 점도표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뉴욕 FOMC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 전망을 이제 점으로 찍는 이것을 점 그래프에서 점도표라고 합니다. 점도표 올해 최종 금리는 또 똑같았어요. 내년치가 좀 달라지고 내후년치가 좀 달라졌습니다. 우선 내년치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예. 2024년의 점도표 평균치가 18명 연준위원들이 점을 찍는데 평균치가 당초 6월 달에 나온 점도표에서는 4.6%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5.1%로 0.5% 포인트가 올라간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자, 당초에 내년에 금리 인하한다. 이런 전망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빠르면 금년 말이다. 그리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점도표상의 예상 금리를 4.6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0.5%포인트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적어도 내년에 금리 인하 시점은 훨씬 늦어졌다. 빨라도 3분기, 늦어도 4분기, 내년 12월 달 정도 가야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후년 2025년도 보니까 금리가 내려가기는 가는데 예상보다도 빨리 안 내려가요. 한마디로 더 오래 간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고원금리, 높아져 있는 하이츠 금리가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목에 대한 쇼크가 상당히 지금 뉴욕 증시를 흔들고 있는데 예. 또 투자자들은 곧 금리 인하될 것으로 했다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니까 투매 현상까지 나오는 이런 지금 단계적인 큰 조정 현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내년에 그 4.6이라고 했던 것은 예전에는 베이비 스텝으로 한 4번 정도 이제 뺄 수 있다는 거예요. 0.25씩 한 4번 줄일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2번 정도로 이게 줄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박사님 말씀처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상황이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거야라고 좀 전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주 앵커님이 아주 전문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한마디로 점도표상의 내년 전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5.50입니다. 그렇죠? 그게 점도표상 평균치는 5.6이에요. 근데 5.6에 비해서 5.1로 줄어들면 내년에 금리 인하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내년에 금리 인하합니다. 다만 그 폭이 당초에는 4.6이었으니까
내년에 4번 내려서 0.25% 내리면 4번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면 내년 1분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뉴욕 증권 시장의 투자자들의 컨센서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4.6에서 5.1로 올라가면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분명한데 2번밖에 없고 그 2번의 금리 인하는 빨라야 내년 3분기 9월 달 또 11월 달 정도에 예상이 된다. 이렇게 금리 인하의 시점이 연기됐다. 예.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회사채 금리,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요. 단기 금리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중장기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미국의 높아져 있는 금리가 추가로 금리 인상은 해봤자 0.25고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은 맞아요. 별로 못할 겁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졌고 높아져 있는 금리가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 공포가 지금 흔들고 뉴욕 증시를 흔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이제 있습니다. 한참 금리가 오를 때는 이번에 올릴까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가 포인트였다면 지금 네. 이제 그 올라가는 건 뭐 올라가봤자 이제 한두 번인데 예. 한 번 뭐 최악이야 2번 예. 쳐더라도 말씀하셨던 그 개마 고원 금리 제가 예.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 용어인데 예, 고원 금리로 쭉 간다는 것 예. 이것들 때문에 그게 이제 더 길어진다는 것 그 그렇습니다. 실망감이 이제 이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산업계도 전반도 그렇고 사실 금리 인하기에 부채 많이 늘렸던 가게들도 빨리 금리 내려가야 좀 뭔가 순환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텐데 어떤 부정적 영향을 좀 저희가 예상해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금리가 앵커님 말씀대로 추가로는 크게 안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금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 금리가 어디까지 계속 산의 정상에 올라갔는데 정상 부근에 올라갔는데 이제 산에 올라갔으면 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가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제학의 라운티에프 곡선이나 이런 걸 보면 경제는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빨리 내려가느냐, 급격히 내려가느냐, 천천히 내려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현재 생각보다는 좀 더 늦게 내려간다. 이제 이런 전망. 사실 2007년도,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왔을 때도요. 2006년에 금리가 정점을 쳤습니다. 그때 정점 금리, 고온 금리 갔습니다. 그때부터 1년 6개월간 그 높아진 금리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당시에는 최고 금리가 5.25%였는데요. 예. 그게 18개월을 계속 가다 보니까 마침내 8개월째 미국 경제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는 그런 풍선이 하나 터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금리를 추가로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최고 금리가 5.50이 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때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현재 물가가 낮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되는 시점도 앞으로 1년 정도는 최소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게 이번 점도표상에 나타난 것이고 그 전망이 이제 이 주가를 떨어뜨리겠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물가가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좀 덜 올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은 물가만 높은 게 아니고요. 경기가 너무 좋아요. 성장률이 예상보다 2배로 올라가고 지금 실업자도 별로 찾을 수가 없고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아무리 금리를 예. 올려도 지금 그 금리 쇼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금리 미국보다 훨씬 덜 올렸는데도 벌써 휘청휘청하는 곳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우리가 그렇게 빨리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가장 문제가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냐는 그 우려. 이것이 이제 우리 경제의 제일 큰 변수인데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도요. 그렇게 그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한국이 경제 위기를 겪었을 때는 한국이 어렵고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좋았는데 이번에는 세계가 다 어렵고 미국만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전 세계의 돈이 한국에서 빠져나갈 이유도 별로 없고요.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 경상 수지는 흑자고 무역 수지도 지금 흑자 기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미국이 금리 좀 고온 금리가 지속된다 해서 한국이 당장에 흔들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국제 유가가 변수인데요. 국제 유가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대목 우리가 좀 조심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뭐 추경호 부총리도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얘기했었고 경계심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모두가 좀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상황이 좀 그 외생 변수 같은 거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쪽 흘러갈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아파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전국 아파트 가격 최근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도권 특히나 뭐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짚어드렸습니다만 수도권 상승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값 그리고 한두 달 시차를 두고 후행을 하면서 경기 또 인천 신축 아파트 가격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분위기 어떻게 좀 흐름을 읽어야 될까요? 네, 지금 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멎었다라는 것은 한 10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었죠. 이제는 좀 상승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서울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20주 연속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값은 이것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서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상승세가 수도권, 서울 주변의 수도권으로 확대가 돼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는 코로나 때보다도 오히려 더 오르는 그런 지역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아파트 값은 10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초기 금리 인상 초기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진 데 대한 반사작용,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다시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 심리. 거기다가 또 최근에 그 주택 공급 물량이 지금 생각보다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초에는 공급이 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파트 새로 나오는 것이 별로 없고 또 전세도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둘러서 사고 전세를 구하자라는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지금 올랐다고 해서 이 가격이 뭐 금리 인상 초기에 부동산 침체했을 때 떨어진 것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뭐 현재로서는 어떤 그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그 다음엔 또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면 그 다음은 뭐 파고가 어떨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도 공급 확대에 대한 어떤 정책을 지금 조만간 그렇죠.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이폰 얘기 최근에 저희가 중국에서 공무원을 못 쓰겠다고 그 얘기했었는데 아이폰 15 시리즈가 다음 달 초에 국내에도 이제 공개 출시가 됩니다. 애플 신제품 공개한 지 한 달 만인데 어떤 파급을 좀 줄 것인지 끝으로 전망을 좀 해볼까요? 예. 예, 자 애플 아이폰 뭐 스마트폰 혁신의 상징이고 이게 IT 산업의 미래 가늠자이기도 한데요. 드디어 한국에도 나옵니다. 기다렸던 아이폰 매니어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이 아이폰 입장에서는 특히 애플 입장에서는 이번에 매출 성공이 애플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중도 가늠자인데다가 중국 화웨이와의 전쟁까지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좀 많이 팔았으면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만은 예. 이제 문제는 이게 애플 아이폰이 중국 화웨이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격을 동결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과거에 높아졌던 때 환율을 적용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가뜩이나 지금 한국은 제1차 출시국에도 빠져 있고 2차도 빠져 있고 3차 출시국에 아이폰 입장에서 한국을 좀 홀대한다. 왜냐하면 아이폰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국은 삼성의 갤럭시 무대이기 때문에 좀 홀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수록 또 한국 소비자들을 더 좀 감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좀 에서는 애플에 대한 좀 원망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